자, 저 두 사람 어제 그리고 오늘도 조사를 이틀에 걸쳐서 받았다는데 일단 어제 첫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첫 조사는 오후 6시까지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은혜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오늘 또다시 오전 10시에 이들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은혜는 변호사가 입회를 해야지 제대로 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내부적으로 자의에 의한 사례가 입증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 네. 없으면 안 하겠다 그래서 불러줬더니 왜 또 입을 닫아요? 아마 좀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부자기가 아닌 자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다 다를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빠뜨리했던가 아니면 공모했던 증거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 그런 부분들이 이은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변호사가 있을 때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불리함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기자, 이 계곡 살인 사건 2019년 경찰이 그때 수사를 했던 그 보고서가 어제 한 방송에서 또 그걸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던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339쪽 분량의 경찰 수사 보고서에는 이은혜가 이제 윤 씨의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윤 씨 통장에서 이은혜와 조현수 그리고 이은혜의 아버지 심지어 이은혜의 친구 3명한테 돈이 이체가 되는데요. 이렇게 넘어간 돈이 총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이은혜가 이제 윤 씨 통장에서 현금 2,400만 원을 빼간 걸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거 보세요. 완전 쪽쪽 빨아먹었어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는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자기 그 조연소 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친, 자기 아버지 그리고 친구 명의로 돈을 빼돌린 건데 이건 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거기 있는 돈 2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을 자기가 자기 통장으로 옮기지 않고 분산시켰다. 머리를 예. 쓴 겁니다. 이에 어떻든 피해자의 돈을 모아 있는 돈을 저 이은혜가 친구들에게 분산시킨 거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좀 찾기 힘들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시켰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했지만은 수사기관에서 추적하면은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정말 그만 만나고 싶어? 라는 말을 이은혜가 고 윤상엽 씨한테 했습니다. 예, 소장님. 네. 저는 이 윤상엽 씨와 이렇게 이은혜가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볼 때 정말 윤상엽 씨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은혜는 한 번도 윤상엽 씨의 고통을 공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윤상엽 씨가 우리 그만할까? 헤어질까? 좀 지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은혜가 나 정말 그만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상엽 씨가 여보가 나 어제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너무 돈이 없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라고 이제 울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상엽 씨가 이은혜를 극히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다 어떻게든지 이제 빼먹었죠.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은혜가 윤상엽 씨한테 100만 원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돈이 없고 내일 아침에 줄게. 그러니까 월급 받았잖아. 그거 줘. 그러니까 그거 월세 냈어. 라고 남편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월세를 왜 내? 내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월세를 내는 거야? 라고 짜증을 냈어요. 정말 이기주의의 극치, 윤상엽 씨의 고통이 이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이 여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해주고 싶은지 우리 모두는 알 수 있는데 본인은 1도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네. 어제 그 나온 그 탐사대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그렇죠. 야, 진짜 이게 그 또 저렇게 지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도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까 결국 하다 이 윤상엽 씨가 정말 해서는 안 될 것까지 또 자, 막 개인 회생까지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혜가 계속 돈을 요구하니까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장기 매매도 신청을 했던 거 알려졌습니다. 특정 사이트에 귀신 헬리콥터 팔아 이거 저건 은어거든요. 예. 뭐 기와의 신장을 뭐 할트 뭐 리버 이런 건데 이것을 장기 매매를 좀 원한다. 이거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검색했던 거가 지금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회생하더라도 돈이 필요해서 이런 거까지 알아봤던 걸로 보이고요. 또 등산로 그 로프를 검색한 것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극단적 선택을 이미 좀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신 이 귀신 헬리콥터 이게 불법 장기 매매를 하는 그 은어랍니다. 귀하의 신장을 뭐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하는 건데 그걸 실제로 검색을 하고 저렇게 자기 이 신장이라도 이렇게 뭐 신체 일부라도 이렇게 해서 그 이은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거에 부응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팀장님. 그 공범 조현수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현수에 대한 제보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동창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중학교 때부터 뭐 돈을 상당히 그 관심이 많았나 봐요. 돈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돈벌레라고 할 정도로 돈에 대한 관심이 보였는데 그 안마실소에서 그 카운터도 봤다는 거예요. 이 조현수가 봤었고 20대 초반부터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이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는데 당시에 그 조현수의 친구가 그 업소의 사장이었었고 이은혜는 직원으로 취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다른 범행 같은 걸 공부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그런 업소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둘이서 어떤 범행할 게 상당히 좋았겠죠. 친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서 젊을 때부터 저렇게 만나가지고 범행했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범행할까를 미리 준비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확실한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소장님 그리고요. 이은혜가 이 결혼을 하고서 네.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현지에서 혼인 신고를 먼저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또 다시 혼인 신고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은혜가 2017년 3월에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미리 혼인신고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혼인신고를 왜 미국에서 했냐? 그러니까 지금 이은혜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 지원금을 딸이 있는 게 알려졌잖아요. 한부모 예.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그 두 개를 다 못 받으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안 하고 일단 미국에서 먼저 했다. 그리고 이제 뭐 남편이 워낙에 뭐 강하게 혼인신고를 결혼을 원했어요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이은혜는 여러 번 결혼을 하거나 시도했던 그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결혼을 하자라는 것으로 조종을 하는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윤상엽 씨의 마음을 결혼을 하게끔 하고 싶게끔 조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왜 혼인 신고를 미국에서 한번 다시 와서 한국에서 한번 왜 그랬을까? 지금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미국에서 결혼한 그 혼인신고서 가지고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 보상금, 보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금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당국에서 추정한 내용대로 보상금을 위해서 한국에도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좀 네. 일단 저희가 진짜 거의 2주 동안 매일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 이 검거가 되고 나서도 일단 보면은 짐작했던 대로 이은혜와 조현수, 특히 이은혜는 고 윤상엽 씨를 진짜 어떤 돈으로 봤어요. 그냥 그렇죠. 살아있는 돈으로. 네. 자, 특히나 어제 우리 뭐 박 변호사님 나와보셨던 그 프로그램 저도 보니까 이 고인의 누님이 윤상엽 씨 신혼집에 가려고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누나 다음에 와 제발 사정이 있어 뭐 이런 또 음성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세상에 신혼집에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살고 있고 네. 정작 그 동생은 수원에 있는 반지하 집에서 따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신혼집을 구해준 거예요. 집에서 구해줬는데 뭐 1억인가 주고 구해줬던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뭐 친구들, 이은혜의 친구들하고 뭐 조현수 등등이 이제 거주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신혼집에 가야 될 사람이 이 윤상엽 씨 같은 경우는 반지하에서 살고 있고 지금 공개가 좀 됐지만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것처럼 참 힘들게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은혜의 입장에서는 뭐 혼인신고라든지 또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부분하고 또 그리고 주금하고 보험하고 이를 따져봤을 때는 뭐 돈의 연관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다만 그 돈하고 이 주금, 이 윤상엽 주금하고 인과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검찰이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밝혀진다면 결국은 보험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윤상엽 씨한테 이런 것들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단을 이용했던 거가 아닌가 뭐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